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장학임입니다. 예. 한양대병원 배재만입니다. 네, 교수님도 우리 한 달 만에 뵙네요. 네. 네. 이은무 교수님께서는 지금 제 수술이 끝나시고 지금 막 오고 있어서 오신 대로 같이 네. 합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궁도 탈출하나요라는 내용으로 자궁 탈출증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하기에 앞서서 날씨가 너무 많이 무더운데 요즘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교수님? 저는 올해는 휴가는 반납 예정입니다. 봤나. 네. 병원에서. 네. 네. 저는 사실 지난주에 네. 좋은 데 다녀오셨어요. 용평에 다녀왔습니다. 평창. 네. 네. 평창에 가족들하고 같이 갔다 와서 사실 어제 밤에 왔죠. 그리고 오고 와서 종일 수술한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조금 서울보다는 훨씬 기온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네.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난 주말은 지지난 주말보다는 훨씬 낫죠. 그게 아마 중복이 지나서 그렇다고 참 그렇죠. 얘기하긴 한데 모르겠죠. 하여튼 네. 지지난주 주말은 진짜 햇빛에 잠깐 서 있는데 네. 이건 역대급으로 뜨겁더라고요. 네. 어쨌든 조금씩 그래도 더위가 가는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주로 이제 수술방이고 병원은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잘 모르죠, 밖에 날씨. 네, 거의 아침 새벽에 갔다가 또 밤에 늦게 나오니까 낮에 어떻게 얼마 더운지 솔직히 체감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 건강 관리는 좀 유의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벌써 이제 8월이고 올해도 8월이란 날짜를 보면서 달력을 보면서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요. 오늘 약간 저도 병원 출근해가지고 약간 놀란 거는 학생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저희는 그냥 지난주부터 들어왔어요. 네, 학생들이 들어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전공의도 곧 들어오겠죠?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네. 그렇죠. 오히려 비정상 됐던 시간이 길다 보니까 당연히 정상화 되는 건데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어색하기도 하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수술하는데 바쁜데 또 학생들 왔으니까 설명을 또 해줘야 되고 이게 또 익숙지 않은 게 그러니까요. 거의 2년 가까이 이러다 보니 어쨌든 학생들이 돌아와서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전공의도 빨리 돌아와서 잘 정상적으로 잘 의료 시스템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와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서 좀 걱정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 자궁 탈출증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밑이 빠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는 이게 분만과 관련된 질병이고 하니까 제가 우선 간단하게 자궁 탈출증에 대해 설명 좀 드리고 실제로 외래에서 많이 받아보는 질문 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정혁 교수님께서 잘 준비해 주셨으니 한번 주근하시면 전 옆에서 한번 추임새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거 여러 번 보여드렸던 사진이니까 그래도 오늘은 이 그림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옆에서 보는 그림이고 자궁이 있고 여기가 질입니다. 질. 여기 입구 쪽이 밖에서 보이는 질 입구가 되겠죠. 요쯤이. 그래서 요쯤이 질 입구가 되고 양쪽으로 나팔과 난소 이렇게 있는 구조로 자궁이 있고요. 요 그림보다는 사실 오늘 많이 보여드리게 될 그림들이 옆에서 보는 그림인데 여기 가운데에 자궁이 있고 앞쪽에 방광 그리고 뒤쪽에 직장, 항문 이렇게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궁 탈출증, 골반 장기 탈출증이라고 하는데 뒤에 다시 설명이 나오겠지만 골반 장기가 대개는 방광, 자궁, 직장 이게 대표적인 것들이 되겠고 얘네들이 이쪽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탈출, 복강을 혹은 질을 혹은 항문을 자꾸 밖으로 나온다. 거기서 안 있고 자기 있던 자리에 안 있고 밖으로 나온다라고 해서 탈출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자궁 탈출증은 골반 장기 탈출증의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네. 여기에 방광류 있고 자궁 탈출증이 있고 직장류가 있는데 저희는 이걸 그냥 자궁 탈출증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분류는 골반 탈출증의 하나가 자궁 탈출증입니다. 네. 특히 자궁이 질을 통해서 정상 위치에서 아래쪽 주로는 질 바깥쪽으로 탈출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밖에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일 불편해하는 거는 뭐 소변 관련된 증상도 많이 있지만 네. 그냥 뭐가 이렇게 불편해요. 나와 있어가지고 막 걷기도 불편하고 뭐 네. 좀 심하면은 뭐 그쪽에서 피가 난다는 분들도 계시고. 보통 뭐가 보여서 놀라서 많이 오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뭐 특별한 증상보다는 갑자기 없던 게 보이니까. 따님들이 많이 오시고 나 괜찮은데 왜 나 병원을 가자 그래. 가장 처음 오랜만에 네. 친정 가서 엄마랑 그 목욕탕 같이 갔다가 네. 엄마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같이 오는 경우들이 많죠. 네. 네. 뭐 계란이 보인다는 네. 등 뭐 많이 빠지면 정말 크게 보이기도 하고요. 음. 네. 크게만 그게 불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또 소변 보시는 게 불편한 게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불편을 하시니까. 뭐 안 빠져도 뭐 불편하시는 분들 불편하시니까, 많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흔하게 오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할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골반 장기 탈출증이 방광이 빠지는 거, 자궁이 빠지는 거, 직장이 빠지는 거,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장이 빠지는 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질원계 탈출증이라는 거는 자궁을 띄어낸 사람이 자궁을 띄어낸 그 자리 질이 빠지는 거죠. 질원계가 질강을 통해 탈출하는 거.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자궁 탈출증만 있고 어떤 사람은 방광류만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류만 있고 뭐 그런 경우는 잘 없고 얘네는 방광류, 자궁 탈출증, 직장류 얘네들은 서로 같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도 차이가 자궁 탈출증이 제일 심하고 방광류가 좀 덜 심하고 뭐 이런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개는 같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세트라고 보시면 조금 거의 세트. 얘네 세 명은 세트고요. 네. 예, 탈장은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얘네는 같이 있는 건 아니고 소장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질원계 탈출증은 뭐 자궁 없는 사람한테는 이거랑 비슷한 거죠. 자궁 탈출증이랑 비슷한 거여서 이 질원계 탈출증도 자궁 없는 사람한테는 직장류하고 방광류하고 이렇게 세트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환자분들이 나 왜 자궁이 없는데 밑이 빠지냐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이유가 자궁이 뭐해서 자궁 탈출증이나 다른 원인으로 자궁을 수술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지금 질원계 탈출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빠져 보이는 게 질 첨단부 끝이 빠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궁이 없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기 1기, 2기, 3기, 4기라고 하는데 이게 암에서만 나오는 거가 아니라 자궁 탈출증도 정도에 따라서 많이 빠지면 이제 4기가 되는 거고 조금 빠지면 1기가 되는데 1기는 조금 말 그대로 조금 내려오고 질 밖에서는 안 보이는 거죠. 밖에서는 안 보이고 질 안쪽에 있는 거. 질 안쪽에서도 거리가 좀 있는 경우 손가락을 좀 집어 넣어야지 보이는 거가 되겠고 2기는 거의 질 입구까지 내려와서 보일 수도 있고 손가락을 조금만 넣어도 이렇게 만져지는 거가 2기가 되겠고 3기는 완전히 이제 밖으로 이제 경부가 빠져나오는 거죠. 밖에서 보면 뭐 탁구공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골프공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계란이라고 색깔이 약간 계란이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좀 딱딱하게 만져져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져서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오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요. 크게 뭐 그렇죠. 많이 불편한 경우 출혈이 아닌 이상은 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사실은 근데 소변 잘 못 보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그렇죠. 요도를 앞에 그림에서 보면 이 요도를 완전히 이게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 요도가 완전히 각이 바뀌어가지고 요도를 막아서 자궁 빠진 거를
손가락으로 밀어 올려야지 소변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도 꺾이죠. 꺾여서 눌리거나 꺾여서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정도에 따라서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고 보통 수술은 뭐 3기 이상부터 고려하기 시작하죠. 4기는 당연히 수술해야 되고. 이때는 뭐 되게는 많이 불편하시니까. 네. 네. 보통 저는 이제 2기 환자들도 꽤 많잖아요. 네. 제가 진찰 해보면 환자는 모르고 말씀은 드리거든요. 뭐 몇 년 있으면 또 곧 저기 할 것 같다,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발생 기전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죠. 아, 이것도 제가 할까요? 발생 기전은 이현모 교수가 왔습니다. 아, 네. 네. 저희가 잠깐. 안녕하세요. 하시던 대로. 네. 네, 네. 자, 정신이 없을 테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반 장기에 밑에서 보면 골반을 이렇게 받쳐주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거기 골반 기저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뭐 항문 거근도 있고 뭐 엔도펠빅 파샤 골반 내 근막이라고 하는 이 받쳐주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나이도 있고 복압이 많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상황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밑으로 늘어나 있고 뭐 빠져 있고 또 제일 그렇게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다시 얘기가 나오지만 질식분만. 예. 자연분만을 했던 분들이 제일 가장 큰 위험 인자거든요. 그렇게 해서 골반 기저 근육들 혹은 골반 내 근막을 이렇게 늘어지게 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자궁도 내려오고 방광이나 직장 또 밑으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가 골반 탈출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해먹이라고 생각하시면 해먹 좋네요. 해먹, 비유가 해먹. 좋네요. 이렇게 해먹처럼 이 골반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해먹이 자꾸 늘어나면서 자꾸 밑으로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쨌든 제왕절개를 하신 분들보다는 70분만 하신 분들이 조금 골반쪽 근육이 많이 이완이 돼서 늘어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용 교수님 추가 코멘트 없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이러한 자궁 탈출증의 증상으로는 보통 이제 어쨌든 하부 요로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빈요, 절박요, 요신금 같은 요 저장 장애 증상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변 보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올 수 있고요. 뭐 질문에도 있지만 변비, 뭐 설사, 변실금, 성교통 등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골반 장기 탈출증의 심한 정도 및 유형과 증상의 연관성은 조금 딱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대부분은 오시는 게 밑이 뭐가 보여요, 만져져요 하는 이런 질부의 돌출감 이런 걸로 많이 오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뭐 원인은 다시 얘기가 나오지만 출산력 중에서도 자연분만, 제왕절개보다는 자연분만 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 여러 명 나신 분이 네, 그렇죠. 애 7명 낳았어요 이런 네, 정도는 그 정도는 되게 다 뭐 정도 차이지만 되게 다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많으실수록 60대 뭐 요즘에 근데 젊은 분들도 가끔 있을 것 같아요. 젊은 분들도 40대, 50대, 40대도 있으시죠? 근데 그게 이제 듣기로는 30대도 꽤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하신다는 거지. 그렇죠. 이게 30대인데 자궁 탈출증 있으면 되게 조금 부끄러우실 것 같아요. 약간 내가 왜 벌써 60대, 70대에 흔한 병이 생겼을까? 물론 이제 출산력이 가장 중요하고 이 분만 횟수가 많을수록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지만 한 번의 자연분만만으로도 생기는 경우들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꽤 많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와 진단은 보통 이제 환자분들께서 밑이 빠지는 것 같다. 또 덩어리가 아래로 내려온 느낌이다. 기침을 하거나 무거운 것을 들 때 심해진다라는 증상을 좀 호소하고요.
어쨌든 뭐 진찰대에 의해서 뭐 촉진, 시진 뭐 진찰을 해보면 지경을 통하면 금방 뭐 볼 수가 진단할 수가 있죠. 요실금 증상을 좀 많이 동반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가끔은 요실금 수술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비뇨기과에서 주로 요실금 수술을 해서 같이 대학병원은 되게 네. 한양대병원도 네.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근데 그게 가끔 불편한 경우도 좀 있습니다. 수술 스케줄을 맞추기가 그렇죠. 네. 쉽지가 않고 제가 보통 부탁하는 그 파트과 이 비뇨기과에 맞춰야 되니까 여긴 또 간단하게 잘 끝나잖아요. 네. 비뇨기과는 저희는 조금 오래 걸리고. 저는 무조건 비뇨기과에 맞춰서 수술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식금도 같이 하는 경우는 많이 있고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골반 장기 탈출증, 제 자궁 탈출증이 심한 경우는 요도가 꺾이면서 요식금 증상이 안 나타났는데 실제로 맞아요. 네. 수술하고 나서 요식금 증상이 나오는 경우도 수술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그런 얘기하는 경우도 분들이 꽤 있죠. 많잖아요. 네. 교과서가 한 40%까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광 기능 검사를 비뇨기과에서 충분히 의뢰를 드리고 하는 게 좋겠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Q&A가 있기 전에 질문들이 있어서 질문 좀 얘기를 답변하고 또 그 질문 답변하기 전에 이문 교수님 숨도 돌릴 겸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아, 네, 다녔습니다. 저희 휴가 좀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더워서 네. 저 네.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네. 너무 더웠죠, 진짜. 네. 어디 나가기도 싫고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무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디로 다니셨어요? 소노펠리체 대명 홍천을 강원도. 갔었는데 네. 가서 물놀이를 한 건 아니고 네. 그냥 하루 종일 에어컨 틀어놓고 그냥 실내에서만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뭐 가족이 같이 있는 게 좋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간만에 또 늦잠 자고 네. 또 그렇죠.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것도 이건 진짜 휴식. 그렇죠. 네. 그게 휴식이지. 휴가 말 그대로 휴가. 늦지막히 일어나서 또밥 맛있는 거 먹으러 먹고. 가고 네. 그렇게 했더니 또 나름 또 그런 것도 힐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수영을 배워서 예전에는 애들 데리고 수영하는 잠깐 너무 좀 싫었거든요. 그냥 수영장에서 이렇게 튜브 끌고 걸어 다니잖아요. 수영장에 나면서 근데 수영을 배우고 나니까 뭐 애들이 잠수도 하자 하고 그다음에 뭐 오션월드, 저도 이제 이번 용평 리조트에 워터파크가 있어서 노는데도 훨씬 뭐 즐겁더라고요. 좀 재밌게 놀 수 있죠. 네. 그래서 좀 더 훨씬 즐겁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기 또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윤희님께서 홍천의 대명콘도 오셔서 재밌었어요. 네. 지금 덴버, 콜로라도잖아요. 콜로라도도 근데 콜로라도는 건조하니까 날씨가 기온이 높아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재작년 거기 여름에 갔는데도 별로 춥다라는 느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나요? 네, 되게 시원하고 그래서 높잖아요. 네, 그거. 그거 높아서 네, 되게 날씨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6월, 7월에 갔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더웠던 덜 느낌. 덥다고 네, 말씀하셨어요. 덜 덥다고 네. 주시면 내년 여름에 또 덴버 학회가 있어서 기대가 되고 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용 교수님의 홍천 휴가 얘기 들었고요. 오늘도 많이 들어오셨어요. 윤희님도 반갑습니다. 네, 바다보다 산이 좋아. 네, 반갑습니다. 이채영님 안녕하세요. 또 바람결에 실려. 오늘 저희가 양복이 잘 어울린다고 또 얘기해 주셨네요. 그러고 보니 다 세 명 다 양복을 깔끔하게 입었네요. 끝나고 어디 가나요? 네, 땅콩이님도 반갑습니다. 나무와 달님도 반갑습니다. 질문이 바다보다 산이 좋아님께서 자궁 탈출, 출산을 많이 한 여성에게 흔하다고 들었는데 미혼 여성이나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에게도 생길 수가 있나요? 네, 이정도님 어떻습니까? 아까 뭐 젊은 분들 많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은 저희들끼리 했던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출산 경험 없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잘 미혼이고 출산 경험이 없다. 자궁 탈출증이 생겼다.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런 경우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얘기를 뭐-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환자분들 중에서 출산력이 없는데 네. 출산하지 않았는데 자궁 탈출증이 있다. 이 경우는 저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절대 아닌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람결의 신현님께서 자궁 탈출증은 요실금이나 변비와 같은 것도 관련이 있을까요? 뭐 유무 교수 어떻습니까? 그냥 요실금이나 변비가 있을 때 자궁 탈출증이 생길 수 있느냐? 라는 네. 거를 물어보시는 건가? 아니면 자궁 자궁 탈출증이 탈출증이 있을 있을 때 증상으로 증상이 있느냐? 뭐 증상은 이제 생길 수 있죠. 요실금도 그렇고 변비도 생길 수 있고. 이게 이제 탈출증이 심하면 자궁만 빠지는 게 아니고 앞에 방광도 빠지고 뒤에 장도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요실금이나 변비가 생길 수 있는 건 거고. 또 오히려 더 심한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실금이 있는데 안 나타나다가 수술을 하고 나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죠. 네. 변비는 사실은 그 탈출증에 의한 증상보다는 위험 인자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 변비 힘을 그렇죠. 많이 힘을 주니까, 주면은 예, 힘을 많이 주니까 고갑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변비 있는 분들한테 자궁 탈출증이 잘 생기는 거가 관련이 그런 쪽으로 관련이 더 클 것 같기는 해요. 네네 맞습니다. 땅콩 의원님께서 본인은 자궁 건강을 위해서 케겔 운동을 자주 하는데 그러면 예방이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예방이 되죠. 이게 이론적으로는 케겔 운동을 하면은 아까 골반 기저근육, 골반 저근육을 강화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저기 케겔 운동으로 골반 탈출증이 저걸로 해결하신 분은 제가 본 적은 그렇죠. 더 나빠지지 않는 정도도 쉽지는 않고요. 아무리 저기 사실 케겔 운동 저도 한번 가끔 앉아서 해보는데 저기 원칙대로 뭐 몇 초, 10초인가요? 10초인가 계속 15초, 힘 주고 계속 있어야 되는데 저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케겔 운동 한번 해보고 오겠습니다라고 하신 분 중에 좋아져서 오신 분은 못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이제 평소에 하면 네. 도움은 분명히 되겠죠. 네,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튼튼한 햄버거를 만드는 거니까요. 아마 이미 이제 진단이 되고 발생한 분들은 조금 진행은 늦출 수 있지만 그게 거꾸로 좋아지는 건 어려운데 이제 아마 발생하기 전에 케겔 운동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방되려나요가 질문이시니까 예방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무와 달님께서 조금 다른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는 한 달에 생리통이 심하고 이게 한 달은 다음 달은 생리통이 괜찮아요. 이게 격달로 심한데 왜 그런 건가요? 생리통량으로 조절되는 정도면 심한 건 아니죠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모 교수님 이거 답변하기가 죄송합니다. 제가 여쭤보면서 뭐 괜찮은 걸로 괜찮은 걸로 보시죠. 괜찮으시겠죠. 원래 우리가 이제 저렇게 격달로 심하다고 했을 때 생리통이냐? 생리통의 정의를 보면 생리와 관련된 통증이 규칙적으로 생길 때 생리통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달은 아프고 어떤 달은 안 아프고 이거는 생리통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 근데 이제 생리통일 때, 그러니까 생리를 할 때 보면은 그 수축 물질이 나오죠. 수축 물질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수축 물질이 나오면서 그래서 걔네가 자궁이나 복막이나 이런 데를 수축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생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달은 심하고 어떤 달은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어떤 달은 그 수축 물질이 좀 많이 나왔거나 어떤 달은 적게 나왔거나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생리통약으로 조절되는 정도라고 하면은 심한 정도는 아니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생리통약으로 어느 정도 조절되면 사실 그 정도면 뭐 내막증이 있다 하더라도 자꾸 그러면 뭐 수술도 안 하고 지켜볼 수는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약도 뭐 생리통 우리가 말하는 약 뭐 아세타미노펜, 그다음에 엔세이드 약은 충분히 자주 먹어도 이제 몸에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나요, 그렇죠? 엔세이드는 아니더라고요. 엔세이드는 어느 정도까지 그럼 우리가 안전하다고? 그 엔세이드보다 소염 진통제라고 얘기되어 있잖아요, 우리말로. 한 달 중에 먹는 횟수가 절반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고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또 신장내과 아, 선생님들이 네네, 이런 그렇죠. 분들이 그러니까 한 달에 그러니까 보름 이상을 그렇게 먹으면 NSAID가 우리 말하는 소염 진통제는 먹으면 안 되겠죠. 조절이 안 되는 그쵸, 거죠. 네. 그렇죠. 그 정도 드시면 그 조절이 안 정도 되는 먹고,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콩팥도 나빠질 수는 있고 그다음에 그 소염진통 NSAID로 인한 뭐 위장관 출혈이나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어서 가능하면 절반 이하로 먹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하루 3번 먹는 거 하루 한 번만 먹으니까 이건 3분의 1 먹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날수로 계산. 먹는 날수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 이하로 줄이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NSAID 먹다가 타이레놀 먹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먹고 있어요. 저는 그 약 중에 보면 뭐 마이폴이나 CIA 같은 경우에 아세타미노펜, 이부브로펜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는 그런 약들 맛도. 많죠 요새. 네. 그런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약들이 잘 들어서 좀 센 약 아닌가요? 좀 세죠. 센 그래서 약이니까. 그게 이제 환자분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아예 한 번에 잘 조절을 시키는 게 좀 좋은 것 같고 보통은 약을 막 많이 드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조 증상일 때 한 번 먹고 좀 편하게 드세요. 어차피 하루 3번 드세요 했는데 막 약을 엄청 많이 드시진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소염진통제도 조금씩 이렇게 참느라고 조금씩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죠. 왕창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게 4, 5일 보통 많이 하시는데 4, 5일 내내 아파하진 않고 또 하루 이틀 2, 3일이 제일 아파하시는 경우들이 물론 뭐 예외적으로 뭐 한 달에 절반 동안 이제 많이 아파하시는 분도 계시죠. 자궁내막 심한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자궁내막증 약을 좀 먹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조금 생리통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뭐 우리가 말하는 일체성 생리통 이때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질문이 조금 이제 자궁 탈출증하고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질문이 있어서요. 아보카도 바나나 주스 드셔보셨어요? 아보카도 주스를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바나나 아보카도 주스를 먹어본 엄청 보지 못해요. 드셔보셨나요? 저도 네. 바나나 주스 먹어봤는데 얼굴 좋아하시니까 네. 저렇게 적어 놓지 않았을 텐데 아보카도 바나나 주스님께서 자궁 근종은 흔하다 들었는데요. 혹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이게 이제 정말 환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물어본 질문인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설명해 주시면 좀 좋을까요? 이게 물혹이라는 표현이 너무 많이 써지고 있죠 사실은. 네. 물혹,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 있는 혹은 대개는 난소혹이고요. 근종은 딱딱한 거니까 사실 물혹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자궁의 물혹이라는 표현도 많이들 네, 그렇죠. 쓰시죠. 대부분 자궁의 네, 물혹이라고 자궁 물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엄청 많이 쓰죠. 양성종양을 그냥 물혹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물이 들어가 있는 혹을 물혹이라고 하는 게 네, 아니고 네. 악성종양, 그러니까 암의 반대말을 물혹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낭종은 난소에 생기는 거고요. 난소에 생기는 물이 들어가 있는 주로 물로 되어 있는 게 낭종이고 근종은 물이 없죠. 되게 딱딱한 감자 같은 게 박혀 있으니까 낭종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혹이라는 표현은 자궁에도 많이들 쓰고 난소에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물혹은 자궁에 쓰는 거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자궁 근종은 말 그대로 자궁은 근육 덩어리니까 자궁에 생긴 혹은 근종. 그리고 물혹이라는 표현은 이제 근종과 혼용해 쓰긴 하는데 실제로 물혹은 난소에 그렇죠. 생기는 거를 네. 이제 난소 종양, 난소 낭종 뭐 이런 난소의 표현 쓴 걸 이렇게 위치에 따라 구분하시는 게 맞을까요? 물론 그러면 자궁에 물혹은 없냐? 가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나보시한 낭종이 있긴 한데 그런 정상적인 거니까. 아니요, 자궁에 물혹도 있더라고요. 가끔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전에 한번 V노트 질식 단일봉이죠. 질식 단일봉 난소의 혹인 줄 알고 정말 물혹이었거든요. 난소의 혹인 줄 알고 질식 단일봉 들어갔는데 양쪽 난소는 멀쩡했어요. 근데 혹은 보여. 뭐지?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제 그 질식 단일봉을 안 하고 다시 배꼽 위로 올라가서 배꼽으로 했는데 보니까 그 자궁에 진짜 물혹이 생겼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정말 흔하진 않죠. 흔하지 않은데 네. 정말로. 네. 그런 경우도 이제 자궁근종은 워낙 흔하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이 계속 우수수 떨어져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저희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Q1 이제 질문 1은 자궁 탈출증은 꼭 수술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어떻습니까? 배재명 교수님. 네. 뭐 수술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은 드리고요. 그 이유가 비술적 치료로는 사실은 치료라고 하기는 어렵고 비수술적 치료라는 게 밑에 보이는 이 팻살이라고 하는 그 링 같은 거를 질 쪽에 자궁 못 내려오게 이렇게 막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물론 뭐 증상이 많이 좋아지긴 하는데 근본적으로 내려온 거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막고 있는 건데 관리가 쉽지가 않아서 여기 닿는 부분들이 계속 헐고 피나고 그러거든요. 냄새도 나고 그걸.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뭐 길게는 3개월에 한 번은 적어도 뭐 갈아 끼고 소독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되게 쉽지가 않고 이런 방법들을 계속 못하고 저 수술하려고 오시는 분들 꽤 많아요. 특히 젊은 분들은. 그래서 그렇죠. 여러 가지 나이라든지 내과적 문제 같은 걸 고려를 했을 때 비수술적 치료 이런 팻사리 같은 걸 써보기도 하는데 그래도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재발률이 꽤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용우 교수님? 그 수술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수술하는 게 이제 근본적인 치료이긴 하는데 이제 저도 보면은 이제 되게 개인적인 것 같아요. 불편감을 느끼시느냐, 저는 수술의 기준을 그걸로 삼거든요. 본인이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수술을 하고, 불편하지 않다라고 하면 좀 더 지켜보시죠 이러거든요. 근데 또 지나면은 이제 불편하신 분들은 수술을 해달라고 오시는데, 어떤 분들 저 진짜 지금 10년째 다니고 있는데, 저 볼 때마다 불편해 보이시는데, 불편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시대요. 본인은. 네, 그래서 그런 분 뭐 굳이 안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수술할 필요는 없죠. 10년 동안 어떻습니까? 탈출증이 점점 조금 심해지나요? 그분은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것도 신기하긴 그래요? 하는데, 네. 신기하긴 하는데 네. 더 심해졌으면 이제 그쵸. 불편하다고 네.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괜찮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수술이 뭐 저도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가끔은 이제 한 80, 90대 어머님들이 할머님들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내과적인 문제로 너무 그렇죠. 고령이니까 네. 수술에 어쨌든 어떤 수술에도 뭐 한두 시간 해야 되니까 자궁만 절제하다가도 부담이 돼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수술을 하는 것보다 마취 준비하는 게 더 힘든 경우도 그렇죠. 있죠. 그래서 나는 죽어도 좋으니 수술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정말 80대 한 분들 몇 분 있긴 하거든요. 나중에. 요즘 뭐 건강하신 네, 분들 그렇죠. 많아요. 네. 80대, 90대는 많죠. 뭐. 네.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분들 대부분은 폐사리를 더 많이 처음에 끼잖아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도 수술이 부담스러우니까 이 폐사리가 이렇게 그림처럼 잘만 들어가면 좋은데 이게 또 저렇게 들어간 적이 없어요. 들어가면서 이렇게 약간 비슷하게 되는 게 많고 또 들어가다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빠지고 이런 경우는 많으니까 또 이게 생각보다 되게 단단하잖아요. 아파요, 들어가면. 그러니까요. 이게 생각보다 크고 그래서 참 항상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얼마 전에 한 두세 달 된 것 같은데 폐사리 때문에 그러니까 폐사리가 안에 있었어요. 안에 있었고 보호자분들 알고 계시고 폐사리를 꼈는데 병이 많다고 요양병원에서 이제 보냈었어요. 협력병원을 통해서 좀 왔는데 봤더니 폐사리가 굳었어 그 안에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요양병원에서 계속 누워 계시잖아요. 누워 계시는 폐사리가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빠지진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기울어져 누워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유착이 돼버린 거예요. 붙어버렸네. 한 몸이 됐군요. 그래서 이거를 빼야 되나 근데 빼기는 너무 위험할 것 같고 경우 수술방 가서 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피도 좀 많이 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괜찮으시니까 지내시는 걸로 하시죠. 그래서. 근데 그분은 어차피 이제 거동을 못 하시는 상태여서 자궁 탈출증이
더 심해지진 않으시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경우는 그냥 놔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이제 냉이 많아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기 그랬는데 어쨌든 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질정 정도만 좀 드렸었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꼭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수술이 조금 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네, 또 수술도 다양하죠. 그렇죠. 네네. 네. 두 번째는 수술을 하면 자궁을 제거해야 되나요? 뭐 자궁을 이제 환자분들 드러낸다는 그런 우리 좀 과격한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적출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윤모 교수님? 이제 그 출산력이죠. 출산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자궁을 보존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출산을 할 계획이다라고 하면 자궁을 보존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출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제거를 하는 거죠. 제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자궁을 남겨두고 나서 그 수술할 때는 자궁과 천골을 고정을 해주는 수술이나 아니면 뭐 천골 쐐기 인대 고정술, 그리고 요즘 픽토팩시가 우리말로 뭐죠? 어쨌든 자궁의 앞쪽을, 이게 이제 천골 고정술은, 자궁 천골 고정술은 뒤쪽을 잡아서 끌어올려, 앞쪽과 뒤쪽을 다 잡아서 끌어올리거나 뒤쪽만 잡아서 끌어올리거나 하는데, 요즘은 이제 앞쪽만 잡아가지고 앞쪽만 고정을 시키고, 그 어차피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게 앞뒤를 다 잡아놓으면 나중에 이제 임신했을 때가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 왜냐면은 고정은 그물이니까 그물이 고정이 되어 있는데 자궁은 계속 커지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요즘은 그 이제 자궁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앞쪽만 고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더 이상 출산에 대한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은 자궁을 보통은 제거를 하시죠. 자궁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자궁을 제거를 하고 나서 대개는 그 천골인대가 아니라 자궁 천골인대를 고정을 해주는 수술을 합니다. 그럴 때 같이 고정을 하죠. 저는 이제 뭐 질벽하고 그다음에 광인대 요런 인대를 같이 그 고정을 해준다든지 그런 수술을 하고, 물론 자궁 제거를 했다고 할 때 그 천골 질 고정술을 같이 해도 됩니다. 이거는 그물을 가지고서 이 천골에다가 고정을 해주는 건 거죠. 근데 이 천골 질 고정술은 보통은 자궁 절제술을 한 상태에서 또 이 질 탈출증이죠. 자궁 탈출증이 아니라 질 탈출증이 생겼을 때 하는 수술이긴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나요? 그냥 우리가 보통 그냥 이 자궁 그 탈출증 수술을 하면 천골 질 고정술이 아닌 그러니까 그물을 대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재발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자궁 절제도 하면서 천골질 고정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어쨌든 수술하면 뭐 자궁을 제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보존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인데 수술이 좀 다양하죠. 그래서 말이 너무 어렵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제 생각에는 이 그 자궁 탈출증 수술이 의사들마다 차이가, 그다음에 그 적응증도 네. 적응증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 수술하는 방법도 방법 차이가 꽤 많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보통 뭐 자궁 이런 수술이 아니라 그냥 자궁 절제술, 뭐 복강경을 하든 로봇을 하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자궁 탈출증에서 하는 수술은 자궁을 보존하는 경우, 그다음에 자궁을 제거하는 경우, 여기에 대한 적응증도 의사들마다, 환자분들마다 차이가 크고, 자궁을 제거하는 경우에도 수술이, 사실 자궁만 제거해가지고는 도로 빠지거든요. 도로 튀어나오거든요. 자궁만 제거하면 안 되고, 어디든 위에 좀 고정할 만한 데를 찾아가지고 그 자궁 인대들을 다 그 위쪽으로 갖다 붙여야 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름들이 지금 이렇게 복잡한 이름들로 되어 있고, 너무 자궁을 띈 다음에 뛰든 안 뛰든 그 거리가, 위에 고정해야 되는 데까지 거리가 멀면 메쉬를 대는 거거든요. 메쉬도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차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시 많네요, 그렇죠? 예, 굉장히 차이가 크고 어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느냐,
아니면 환자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수술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실 거예요? 네, 저도 보면 거의 수술 방법은 똑같습니다. 네, 저는 똑같죠. 저는 똑같죠. 저는 똑같고 맞아, 저도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똑같은데 딴 사람이랑 다르고. 그렇죠. 각자마다 자기 선호하는 수술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하다가 또 뭐 합병증이 생기면 고민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물망 메쉬를 사용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어떨까요, 메쉬? 메쉬를 사용하는 게 사실은 뭐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알려져 있는데 뭐 써있지만은 이 메쉬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경우, 노출이 되는 게 빠져나온다가 아니라 이제 그 원래 이 수술을 할 때 보면은 질벽이나 이런 게 워낙 얇아져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노출이 되는 거죠.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쉬를 댔는데 재발을 하는 경우는 이게 참 난감하죠. 난감하죠. 그러니까 뭐 골드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고 뭐 상대적으로 뭐 합병증이 크지 않다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 좋은 수술이다. 메쉬 쓰는 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메쉬를 쓰는 게 뭐 재발이나 이런 게 낫긴 하지만 합병증이 생겼을 때 삶의 질이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다. 너무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뭐 메쉬라는 게 바로 노출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지고 자꾸 까지고 이러면서 노출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장 쪽으로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은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그리고 재발을 했으면 메쉬를 빼기가 거의 메쉬를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확률은 낮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괴로운 일이 아니냐 환자분들한테.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메쉬 반대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기 담당 선생님과 충분히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아까 이제 아희님께서 전에 자궁 탈출증은 저는 로봇 수술로만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수술인지는 또 선생님마다 다르겠죠. 네. 그래서 뭐 수술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임무께서 수술 방법은 뭐 이제 질식으로 하는 방법은 질식으로 하는 게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죠. 질식 전자궁 적출술이라고 그랬었죠. 질식으로 하고 그럼 자궁을 잡아주는 그 인대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질벽하고 이쪽에 벽에다 걸어주는 건 거죠. 벽에다 걸어주는 방법이 있고, 복식으로 하는 경우는 이제 개복이나 복강경이나 로봇이나 다 가능한 건데, 그때는 이제 간단하게 할 경우에는 그 자궁 청골인대만 고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으로 하게 되면 그물을 댈 때 주로 이제 로봇으로 많이 하는데,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실을 많이 써서 그물을 이제 고정을 딱 시켜놔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또 봉합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복강경으로 하는 것보다는 복강경으로 해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또 마취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니까, 그럼 수술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로봇 수술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근데 로봇 수술로 할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궁을 보존하는 방법도 있고, 자궁을 절제하고 나서 그물을 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앞쪽만 그물을 대는 방법도 있고, 그물 대는 것도 앞뒤를 다 대는 방법, 앞쪽만 대는 방법, 뒤쪽만 대는 방법.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수술은 정말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폐쇄술을 하면 재발을 안 하나요? 어떻습니까? 질폐쇄술은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던 거랑 좀 다른 수술 방법인데, 어떻게 보면은 제일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궁 절제술을 할지 말지 보다 더 먼저, 그러니까 질을 막아버리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술 시간이 짧고 회복도 빠르기 때문에 내과적 문제가 있거나 하신 분, 고령의 내과적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 많이들 쓴다고 하는데, 단점은 막아버리는 거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뒤로는 이제 성관계를 못 한다는 점. 그래서 여성성의 상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은 그 상담을 통해서 이걸 할지 말지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안 할래요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자궁 뛸지 말지 그런 네. 개념으로 가는 거죠. 사실 저는 질폐세술은 거의 뭐 잘 안 합니다. 저는 딱 한 번 해봤는데 전공의 때 한 번 보고 한 번 해봤거든요. 얼마 전에.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저기 봤던 그러니까 자궁 탈출증이 있어서 자궁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그물을 대는 수술을 했는데 이게 또 빠졌어요. 또 빠져가지고 그래서 또 그물을 또 댔어. 근데 다행히 그물을 또 댈 수 어쨌든 그물이 잘 떨어졌거든요. 처음에 한 게. 근데 보니까 그물이 끊어졌더라고요. 끊어져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도 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처음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때는 앞쪽만 됐어요. 뒤쪽은 그물이 있는데 너무 이 그물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못하면 장도 손상받을 수 있고 오히려 이제 질이 너무 얇아질 수 있어서 그때는 이제 앞쪽만 그물을 베는 수술을 했는데 또 재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분은 어쨌든 나이가 70 몇 세셨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설명을 하고서 질폐세술을 했는데 하고 나서 지금까지는 한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지금 네. 근데 3월인가 4월에 수술해서 아직 6개월 안 됐네요. 근데 어쨌든 뭐 그 이후로 아직까지 재발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네. 저도 2 케이스를 했는데 제가 이전 직장에서 하고 와서 추적 관찰이 안 돼서 재발을 했는 시간에 이제 6개월 동안은 괜찮았거든요. 아마 재발했으면 오셨겠죠, 저한테 다시. 제발 뭐 찾아왔을 많지는 겁니다. 않아요. 네, 저희는 70%는 뭐 거의 네. 하지 않는데 이제 흔하게 하는 수술은 아니다. 네, 하여튼 뭐 이런 방법도 있다. 이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골반 장기 탈출증 요약하면 최근에 빈도는 증가한 추세고 치료는 비수술적 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다. 다양한 수술적 치료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잘 고려해서 수술적 방법을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까지 잘 경쟁 감사드리고요. 아까 윤희님께서 덴버 다시 오시면 인앤아웃. 네. 요즘 미국에서 햄버거 먹으면 거의 5만 원이지 않나요? 한 끼에? 아 인앤아웃은 아니에요. 아닌가요? 인앤아웃은 4만 원인가요? 아니에요. 10,000원이면 될 거예요. 근데 덴버에 인앤아웃이 있나? 원래 인앤아웃은 캘리포니아 밖으로 안 넘어갔는데. 있으니까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캘리포니아를 제외하고 저 있을 때는 그 콜로라도 말고 저기 라스베가스에는 있었거든요. 네. 서쪽은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거의 네. 중서부잖아요. 네, 있대요. 네, 알겠습니다. 음. 얼마인지도 알려주시면 덴버 내년에 가서 인앤아웃 버거 먹고 인증사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9월 첫째 주 월요일날 저녁 7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